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한 도시가 70년 넘게 짊어져온 무게에 대한 자료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동두천시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한 지역의 어려움을 넘어서 이게 공정한 구담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동두천시 면적의 거의 절반 가까이 42%나 되는 땅이 미군 기지로 쓰였고요. 근데 지금도 전국 미반원 공여지의 한 70% 정도가 동두천 그 핵심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70%나요? 와, 그럼 도시 중심부가 그냥 묶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 심장부가 사실상 멈춰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러니 경제 활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실업률은 또 5.1%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박형덕 시장이 70년 희생 이제는 보상하라 이렇게 그 강하게 요구하시는 거군요. 네. 특히 평택 사례를 많이 언급하시던데요. 맞아요. 비슷한 안보 부담을 줬던 평택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두천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자료 속에서 찾아야 할 답도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동두천의 70년 그 무게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참 단순히 시간이나 면적만으로 잴 수 있는 무게가 아닌데요.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해서 제일 많을 때는 여의도 7배 넘는 땅을 내줬던 역사거든요. 여의도 7배요? 네. 물론 돌려받은 땅도 꽤 됩니다. 한 2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산지였다는 거예요. 99%가요. 아, 그럼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캠프 케이시처럼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기지들이요. 도시 정말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자체를 그냥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땅 문제뿐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도시 자체가 겪어낸 어떤 상처 같은 것도 깊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미군 주둔에 의존했던 경제였는데 이게 미군 감축되면서 쇠락하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 소음이나 범죄 문제도 있었고 또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도 있었잖아요. 윤금희 씨 사건이라든지 또 기지촌 여성 문제, 환경오염 문제까지 정말 도시 전체가 오랫동안 후유증을 알아온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 과거의 상처 위에 또 현재의 경제 위기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군 공요지 반환이 계속 늦어지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만 해도 연간 5천억 원이 넘는다는 추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연간 5천억 원이요? 네. 총 손실액은 어마어마하겠죠. 25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기도 하고요. 와, 지역 상권은 계속 위축되는데 개발은 또 딱 막혀 있으니까 활로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악순환에 빠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좀 기대를 모았던 그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있잖아요. 네네. 그마저도 조성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은 정말 주민들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약속이랑 현실이 너무 다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의 요구사항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절박합니다. 첫째는 그 캠프 케이시 같은 핵심 미반환 기지들, 이거 빨리 돌려달라는 거고요. 둘째는 그 평택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보상 계획을 좀 세워달라.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네. 그리고 셋째는 이제 국가가 좀 책임지고 나서서 상패동산단이라든지 아니면 반환될 땅 개발을 좀 주도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여기서 또 평택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평택은 기지 이전에 따라서 거의 19조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고 실제로 도시가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네, 그렇죠. 86개 사업에 거의 19조 원이니까요. 국비 100% 보조 사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동두천은 면적 대비 훨씬 큰 부담을 훨씬 더 오랜 기간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은커녕 오히려 도시가 쇠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평택과의 비교가 단순히 액수가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안보라는 그 공동의 짐을 우리가 과연 공정하게 나눠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동두천의 희생이 객관적으로 봐도 훨씬 컸는데 보상에서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건 국가 정책의 공정성, 또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 같은데 왜 아직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법적인 제약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좀 한계인데요.
현행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이미 반환된 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 이미 돌려받은 땅이요? 네. 그러니까 동두천처럼 아직 반환되지 않은 땅 때문에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걸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하다. 이런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최근에 그 미군 기지 반환 발표 때 동두천은 또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이러면 정말 말뿐인 약속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감한다는 표명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뒤에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실질적인 조치가 바로바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동두천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신만 계속 깊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아, 들어볼수록 동두천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70년 넘게 국가를 위해서 정말 큰 희생을 했는데 정작 그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미래마저 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거군요. 네, 그 평택 수준의 보상이라는 요구가 단순히 돈을 달라는 걸 넘어서 그동안의 희생을 좀 정당하게 인정해주고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라도 좀 달라는 그런 절규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지역의 수건 사업 해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정 지역이 감내해야 했던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또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의 필요 때문에 한 지역이 수십 년 동안 발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또 어떻게 져야 할까요? 동두천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이라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